안녕하세요. 긍정쌤제입니다. 오늘은 5학년 11월 1, 2주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인데요. 국어는 5단원 여러가지 매체 자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그 근거를 찾는 곳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책 같은 인쇄물에서도 내용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영상물,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동영상 같은 영상물에서도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인터넷 자료와 인쇄 자료, 그리고 영상 자료가 활용되는 것이나 접근성이 조금 달라요. 정보의 접근성으로 따지자면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상물일 테고 책을 통해서 자료를 찾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재미 면에서는 아무래도 영상이 가장 재미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자료의 신뢰도 측면인데요. 신뢰도 측면에서는 아마 책과 같은 인쇄물이 아무래도 가장 신뢰도가 높을 테고, 다음으로는 영상물, 그리고 인터넷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를 찾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매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주제를 하나 정해서 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과서에서는 내가 알리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알려주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를 통해서 소개해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마녀사냥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악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부모님들도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이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요. 그 악플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 해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은 5단원인데 입체 도형이 시작돼요. 가장 기본적인 입체 도형으로 직육면체 그리고 정육면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실물을 가지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확인해 보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잘랐을 때 전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3, 4주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데요. 사회는 역사 중에서도 조선 후기를 다루고 있어요. 세도 정치로 혼란스러워진 전국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담겨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조, 정조, 그리고 합해서 영정조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 이런 영조와 정조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모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드라마도 많이 나와 있고, 책까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극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영조만 해도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탕평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조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렵다는 수원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인데, 흥선대원군 대표적인 개혁정책은 경복궁 재건, 그리고 서원철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가이드입니다. 조선 후기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와 조선 후기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학 작품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고전 문학, 그리고 후기 상황에 맞는 문학으로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후기 서민의 삶을 나타낸 홍길동전, 그리고 허생전, 그리고 춘향전 같은 고전 문학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체험 가이드입니다. 이번 체험 가이드 역시 역사와 관련된 체험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와 부모님 중에 도슨트 한 명을 정해서 궁 체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궁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곳은 경복궁, 그리고 창경궁과 창덕궁은 맞닿아 있거든요. 이 두 군데를 추천하는데 이유는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고 창경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후원에 정조가 만든 규장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도슨트의 역할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왕이 진무를 받던 대전, 그리고 그 대전 안에서도 왕의 의자 뒤에 있는 1월 오봉도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궁을 갈 때는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미리 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체험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선 후기와 관련된 영화, 사도 혹은 바람의 화원 같은 영화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1, 2주차 5학년 2학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